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SR 성장기 시리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아이의 스토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는 만으로 3년 조금 넘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고요. 물론 성장이 많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우여곡절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늘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은 귀감이자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4월쯤 저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 영어도 어려울 만큼 영어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고학년에 속하기 때문에 원서 읽기를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시기예요. 중학교 내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6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수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6학년에 SR 1점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학부모님께서도 중학교 내신 점수보다는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계셔서 수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부담이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죠. 여타 다른 SR 성장기 시리즈와는 달리 오늘은 노트들을 펼쳐놓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그간에 한 노트가 없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트는 굉장히 많아요. 다만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노트가 아니라 이 책들이기 때문에 책만 펼쳐놓은 상태예요. 아이가 저와 처음 읽었던 책은 Eloise's New Bonnet 이라는 책이었고요. AR 지수로는 1.3이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약 15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1점대로 시작하면서 순조롭게 아이와 1점대 책들을 시작하나 했던 찰나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빌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의 숙제 습관이었습니다. 저와 이 학생은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곤 해요. 다행히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는 웃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에게 있어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도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단어를 외워와야 되잖아요. 헌데 어느 날은 외워오고 어느 날은 안 외워오고 근데 안 외워온 날에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숙제를 안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핸드폰을 하느라 혹은 밤늦게 친구랑 통화를 하느라 숙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도 도움을 구하고 가정 내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니쌤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이도 저도 아닌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 아니면 도,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 하나를 좋아해요. 뜨뜻 미지근한 건 정말 질색팔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숙제를 대하는 태도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도 알고 있었고요. 아이는 아직도 그 당시를 회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본인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웠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제 욕심이 아니라 숙제를 잘 해오고 단어 숙지를 잘 해와야지만 아이의 성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아이도
잘 협조를 해주어서 숙제 습관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같은 아이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숙제를 굉장히 잘 챙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그렇게 숙제를 안 했나? 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아이의 성공이라면 성공 스토리가 아름다운 건 이전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인데요. 이 아이와 함께 겪었던 난관들을 오늘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읽었던 책은 오늘은 6개월간의 순서로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간격은 6개월 순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와 처음 공부를 했던 22년도 4월에 아이가 읽었던 책은 Eloise's New Bonnet이라는 책이에요. 안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글밥이 적고 그림은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2년도 10월에 아이가 읽었던 책은 Arthur's Funny Money라는 책이고요. AR 지수로는 3.1입니다. 안쪽을 살펴보시면 아까보다는 글밥이 조금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인 23년도 4월에 아이가 읽었던 책은 The Long Way Westward 이라는 책이고요. AR 지수로는 2.9입니다. 책 안쪽을 살펴보시면 이전 책보다는 글밥이 확실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휘의 난이도도 꽤나 올라간 상태인데요. AR 지수는 도리어 떨어졌죠?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요. AR 지수가 꼭 책의 난이도를 그대로 대변해주진 않아요. 시리즈만 해도 I can read 2에서 I can read 3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 거는 확실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AR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AR 지수 2점대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AR 지수로 2점대의 책들이 말씀드렸듯이 분포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읽어야지만 3점대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와 공부한 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인 23년도 10월에 아이가 읽었던 책은 Horrible Harry and the Drop of Doom입니다. AR 지수로는 2.8이에요. 아시겠지만 여기부터 챕터북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성장이 정말 뿜뿜 느껴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이의 성장이 SR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SR 결과지에도 이 시점에는 굉장한 성장들이 남아있는데요. 안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물론 그림도 있긴 하지만요. 보시다시피 글밥이 엄청 많아요. Horrible Harry를 읽은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4년도 2월 달부터는 A to Z와 Zack Files라는 시리즈를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시리즈는 평균적으로 3점대 중반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4점대에 넘어가기 전에 3점대를 준비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순조롭게 3점대 구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4점대로 넘길 준비를 하면서 Magic Tree House라는 책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와 공부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2년이 되는 시점에 The Magic Tree House 시리즈의 Midnight on the Moon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AR 지수로는 2.8이에요. 워낙 유명한 시리즈다 보니 안쪽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쟁점은 글밥이 얼만큼 많이 성장했는지 혹은 늘어났는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이는 순조롭게, 아니, 나름 순조롭게 매직 트리하우스를 마치고 4점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들어간 시리즈인 Andrew Lost. 이 시리즈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난관이 시작됐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이 책을 순조롭게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24년도 8월부터 약 9월까지 도전을 하다가 10월쯤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시리즈로 제가 넘겨보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Encyclopedia Brown 이라는 시리즈예요. 하지만 이 또한 아이가 너무 어려워서 책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와 단어를 같이 찾다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데 분명히 다 짚었던 단어들인데 아이가 다 까먹었다 싶으면서 굉장한 공포와 걱정이 몰려오는 시점이 딱 요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이럴 순 없는데? 이래선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거듭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1년차 영어도서관 원장으로서 정말 적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적지 않은 케이스들을 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미지의 무언가를 만난 듯한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분명히 이것들은 다 내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들인데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니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마 답답한 건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힘들었을 거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가 그 당시에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아무래도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아이 또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을 같이 겪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왔는지. 얼마 전에 제가 원서 읽기에도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에게 이 시기 또한 복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점대 구간에 단어들이 비어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3점대의 책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24년도 2월에 이미 읽었던 이 두 시리즈들을 25년도 2월에 다시 읽게 돼요. 헌데 이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높입니다. 속도를 높인다는 거는 하루에 2권씩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이미 찾았던 단어들도 있고 외웠던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2권씩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년이 조금 있다 보니 조금은 더 속도를 낸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중학생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가 있는 저학년이다 라고 하신다면 굳이 2권씩 속도를 낼 필요는 없어요. 약 한 달간 Zach Files 그리고 A to Z 시리즈를 마무리한 뒤에 중도 하차했던 Andrew Lost 시리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중도 하차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짓게 됩니다. 마치 덜 잠궈졌던 단추를 다시 채우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또다시 중도 하차했던 Encyclopedia Brown 이라는 단추 또한도 채우게 됩니다.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마무리 짓던 시점이 25년도 3월이었거든요. 촬영일인 현재 아이가 읽고 있는 시리즈는 마틸다입니다.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헌데 이 마틸다 뒤에도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전히 저와 처음부터 쭉 공부했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 아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이 아이의 노력으로 이 공백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가 정말 그보다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요. 22년도 4월에 단어 15개를 외우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25년도 7월 약 150개의 단어들을 외울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주는 숙제도 잘 해오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서점에 가서 직접 더 많은 문제집과 더 많은 단어집에도 관심을 주는 능동적으로 공부를 찾아서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황골탈퇴를 했다고 해도 되겠죠? 책들을 살펴봤으니 오늘도 봐야겠죠? SR 성적표. 저와 처음 만났던 22년도 4월에 아이는 GE 1.5의 IRL PP가 나왔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2년도 12월에는 GE 3.0의 IRL 2.7이 나왔었습니다. 노니쌤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약 2년 만에 챕터북을 들어갔던 시점인 24년도 5월에는 GE 3.8에 IRL 3.6이라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약 2년 만에 IRL 기준으로 3.1이 성장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참 우여곡절을 만났다 싶었던 25년도 1월에는 GE 3.5에 IRL 3.4로 이전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 SR 성장기 시리즈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SR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드리기를 아이의 시험 긴장도가 높아서 혹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첫 부분에 출제되어서 많은 변수들과 이유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 점수가 맞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했던 SR 점수와 정확하게 일치를 했었거든요. 실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성장이 미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0.2 정도 떨어졌지만 0.2 정도는 그냥 정말 오차 범위에 불과하니까요. 아이의 실력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SR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과감하게 복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SR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연간 평균치를 내면 속도가 그리 낮은 건 아니에요. 이미 1년에 1.0 이상씩 성장을 한 거니까요. 원서 읽기 복습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진도에 연연하기보다는 문제가 있거나 빈틈이 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어쩌면 용맹하게 용기를 내어서 복습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도리어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 학생의 케이스가 당시 제 주장을 증명해 줄 것 같아요. 촬영일인 오늘은 25년도 7월 26일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고 프레시한 SR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전에 아이와 함께 SR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GE 6.2에 IRL 5.0 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약 3년 만에 IRL 기준으로 4.5라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약 4개의 시리즈들을 중도하차하고 복습하기도 하고 SR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성장이 미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우여곡절들은 사실 아이가 타고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피해갈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어 재능이 뛰어나서 빠른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늘 있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이 아이가 저는 더욱더 대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스승 같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제자들인데요.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차! 이 학생이 바로 제가 중학교 내신 영상에서 언급했던 76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안겨줬던 학생이기도 한데요. 늘 그래왔듯이 노력으로 극복해서 95점, 100점, 그리고 또다시 95점이라는 점수로 정말 많이 영어 점수를 만회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친구들이 저보고 오늘 저 영어 되게 잘한다 그랬어요. 발음도 되게 좋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간에 정말 피곤할 정도로 발음을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잡아준 보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당시 학교 영어도 너무 어렵고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한다, 칭찬해주고 또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늦게 시작해서인지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하루하루 고민과 걱정들이 참 많았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피부와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슬프면 저도 슬프고요. 아이가 좋아하면 저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 승리에 가까운 정말 멋진 성장을 만들어준 나의 멋진 제자 최보윤 양에게 오늘의 영상을 바칩니다. 아차! 보윤 양과의 인터뷰 또한 준비해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